워프 탤런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나왔던 이야기냐? 바로 인재 전쟁이라는 그런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탤런트가 뭐냐? 기업은 어떤 사람들을 많이 뽑더냐? 서로 취업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기업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일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많이 뽑아 놓습니다. 1년에 뭐 몇십 명에서 몇백 명 이상을 뽑아 놓는데 기업에는 인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재라고 하는 거, 이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합이다.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스킬이나 어떤 프레젠테이션 능력이나 뭐 기획력이나 어떤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는 흔히 이 사람을 탤런트라고 하고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흔히 인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뭐 그런 걸 숫자로 나타내면 뭐 어떤 사람을 인재라고 하느냐, 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의 내용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3대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마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은 파나소닉 또 내셔널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가전 전자제품 회사의 CEO입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고 뭐 상당히 외형적인 것은 가지고 있지 않은 스펙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경영의 신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불황일수록 인재 육성을 힘을 써야 된다. 사람이 진짜 중요하다. 기업은 망할 수 있지만 인재는 남는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인재에 대해서 각 회사마다, 각 기업마다 인재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더 날카로워지고 어떤 사람을 인재로 육성하고 만들 것이냐 이거에 대한 관점도 상당히 깊숙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민을 합니다. 기업의 CEO는 뭐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들이 많은데 돈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우리는 먹고 살 기술이 있는지 마케팅 능력은 제대로 됐는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게 사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합니다. 사람은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사람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중소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우수한 인재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공기업으로 다 가더라. 우리는 인재 축에 드는 사람을 뽑을 수도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중소기업에는 사람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대기업에서는 오더라도 금방 그만둔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00여 명을 뽑아놓는다. 그러면 잘 적응을 하지 못해서 중도에 나가시는 분, 리텐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또 잘 육성을 하기 위해서 뭐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뭐 교육도 하고 또 다시 집체 교육도 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멘토 시스템으로 멘토링도 좀 진행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들어가기도 조차 어려운데 들어가도 또 적응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뭐 그런 부분입니다. 또 진짜 우수한 인재는 잘 가르쳐 놓으면 또 다른 데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뭐 기업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재에 대한 관점이나 인재를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인재를 보느냐 하는 것을 뭐 제가 정리한 거 아니고 어디서 좀 따왔습니다. 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한 번쯤 볼 만한 측면인데 저는 이렇게 하는 프레임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요즘에 인기의 화두, 키워드가 어디 있는지 이걸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무엇을 준비를 했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지 않겠나. 요즘은 뭐 무엇보다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보화, 뭐 IT,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물결도 금방 지나갔습니다. 파장이 짧았습니다. 한 1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제 또 다른 물결은 제4의 물결은 바로 사람의 머리, 지식과 창조,
뭐 이런 게 좀 키워드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메모리나 비트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창의와 지력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경영 전반에 새로 등장한 것이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또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시면 인문학에 대한 관련된 서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업마다 경제특강을 받는데 그 대부분의 주제는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을 통한 어떠한 경영을 할 것이냐. 이런 게 또 다른 화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연장에서 창의력, 어떤 조직 구성원의 어떤 지적인 수준, 또 조직 구성원이 얼마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과거의 인재는 세계적인 어떤 세계인 스타일, 또 어떤 정보에 관한 거, 뭐 이런 거였다 친다면은 앞으로는 그런 인재의 도를 한층 더 좀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는 골드 칼라가 또 편집광적인 사람이 스스로 학습하는 학습 능력을 가진 사람이 창조적인 지식인, 매니아, 끼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확대된 인재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스펙을 관리하고 자 토익 점수가 몇 점이 되고 하는 것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자기 가치를 만들어서 자기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앞으로 시대에는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도 사람을 뽑는 방식을 많이 바꿨습니다. 좋은 대학 출신, 뭐 MBA 출신, 뭐 그런 사람을 많이 뽑는 것이 기업에 도움이 되더라. 이런 생각은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인재는 잘 뽑으면 인재입니다만 잘못 뽑으면 조직에 해를 입히는 이런 재난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재와 둔재 또는 범죄 아니면 이렇게 재난을 줄 만한 사람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그 차이는 바로 핵심 역량입니다. 사람은 많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은 적다. 뭐 그렇지만 우리가 핵심 역량을 가진 인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창조적인 소수이고 진짜 뭔가 자기 역량을 잘 비추겠다가 필요할 때 적기적소에 쓸 수 있는 사람을 저희는 인재라고 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